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믿으려나 참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그렇다고 당장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거예요.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해야 했던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소문, 왠지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괴담이 나돌면서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죠. 그 바람에 가수 나훈아 씨는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라는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어요. 이제는 SNS와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24시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괴소문은 금방 진위가 밝혀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에 살던 외국인들은 고향에 돌아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요. 독일 출신 안나 씨의 이야기 함께 볼까요? 3년간 한국에서 지내다 독일로 돌아온 지 6개월째. 시간이 갈수록 한국 생활과 너무나 큰 격차로 인해 후유증과 한국 아리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는 베를린에 이어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물가도 비싸지만 전반적인 사회시설이나 인프라는 독일 내에서도 최고 수준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활을 겪은 내겐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느리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돌아와 부모님 집 근처로 내가 살 집을 구하자마자 사고가 터졌죠. 한국에 살 때는 도어락이 있으니까 독일에서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술 마시고 와이프는 잃어버려도 열쇠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독일의 열쇠는 건물의 중앙 출입문과 개인집 현관을 하나로 쓸 수 있는 마스터키 방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열쇠를 분실하게 되면 도난 위험 때문에 건물 전체 열쇠와 자물쇠를 모조리 교체해야 하고요. 교체 비용은 보통 수천 유로가 들어가고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2만 유로까지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비용은 고스란히 분실한 사람 책임이고요. 그래서 독일은 열쇠 보험이 필수 중 필수랍니다. 그런데 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며칠 만에 밖에 나갔다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건물 열쇠 교체 비용으로 4,900유로라는 큰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고 부모님 댁에 들러 하소연을 하고 있었죠. 한국에선 열쇠 보험 같은 게 필요 없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부모님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한국은 열쇠 보험도 없다니 제도적으로 부족한 게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예요? 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국에서의 생활을 설명했죠. 한국에는 집집마다 디지털 도어락이나 지문 인식 도어가 있기 때문에 열쇠를 아무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열쇠 보험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완고했죠. 마스터키 방식이 도난에서 가장 안전하고 열쇠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상한 고집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놓고 나오면 수리공을 부르는 데만 수백 유로가 들어가고 그것도 부른다고 그날 오지도 않는데 말이죠. 사실 부모님은 한국으로 가서 일하는 것에 반대했던 입장이셨거든요. 굳이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바람에 부모님과 크게 말다툼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며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 감정이 안 좋은 부분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식이었답니다. 한국에서 교환에 사용하던 독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 관공서 방문 예약을 잡는 데만 8주가 걸렸죠. 독일 생활의 모든 것은 예약으로 시작해 예약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모든 프로세스는 예약 없이 진행이 불가능해요. 특히 행정 업무와 관공서는 4주 안에 예약을 잡을 수 있으면 운이 좋다고 할 만큼 악명이 높고요. 그렇게 간신히 관공서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후 우편으로 면허증을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죠.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편지라고요, 편지. 그렇게 또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다음 다시 4주 후에야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었죠. 내가 한국에서 독일 면허증을 교환할 때는 예약도 없이 딱 한 번 방문으로 끝났다고요.
이번에도 부모님은 한국의 일 처리가 경이적으로 빠르다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매번 한국 생활에 놀랍도록 편리한 인프라와 독일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독일처럼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원칙과 문서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심지어 한국 지하철에서는 어디에서도 와이파이가 자유롭게 터진다는 것도 의심하더라고요. 독일 지하철은 2G 신호도 안 터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나 우반에 있어? 라고 하면 지하철인이 더 이상 연락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고요. 번번이 기차가 몇 시간씩 늦거나 아예 취소되는데 안내방송조차 없는 독일의 대중교통. 택배 기사가 받을 장소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열흘 안에 물건이 오기만 해도 감지덕지인 독일의 제멋대로 택배 시스템. 대부분의 생활 인프라가 아날로그에 찌든 독일 사회를 한국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라는 걸 날이 갈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되니까요. 문제는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어른들은 독일이 문제 있거나 뒤떨어졌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유난을 떨고 이상한 사람 같다며 단정 지어버리곤 했죠. 그 바람에 난 한국에 다녀온 뒤로 성격은 이태리 사람보다 몇 배 급하고 뭐든지 한국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걸요. 한국 사람들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매일 보면서 나도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허망하게 날리는 독일 사회를 지켜보는 게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요. 그런 식으로 대화가 겉돌 때마다 전 입버릇처럼 한국은 안 그런데 한국에선 이랬는데 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게 되었고요. 부모님은 그런 나를 보며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으로 대화를 중단하곤 했죠. 게다가 한국에서 몸에 배어버린 습관 때문에 곤란한 경우도 종종 생긴답니다. 한 번은 학생 시절부터 친했던 단짝 친구와 쇼핑을 하고 저녁을 먹기로 한 적이 있어요. 한국으로 떠난 후 5년 만에 보는 친구였기에 너무 반가워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팔짱을 꼈는데 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팔을 확 부리치는 것 아니겠어요? 난 아차 싶었어요. 여긴 한국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한국 친구들과 거리감 없이 지내던 게 습관처럼 굳어진 거였죠. 친구는 나를 보며 너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동성과는 연애 감정이 없어? 라고 정색을 하지 뭐예요? 다시는 자기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난 오해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은 동성 친구들끼리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다닌다며 한국에서 습관이 돼서 그렇다고 했고요.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믿어주지 않는 친구에게 몇 시간이나 진땀을 빼며 설명해야 했어요. 정말 한국으로 같이 날아가서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 어디를 가나 서로 간의 거리감을 지키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 돌이켜보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나도 한국 사람들 특유의 친근함과 살가움이 많이 거북하게 느껴졌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내 영역을 파고 들어와서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이니 말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걸 마음으로 느끼고 나도 모르게 감동받는 일이 여러 차례 계속되자 한국 사람들처럼 거리감이 사라졌나 봐요. 이처럼 생활 속 모든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결국 나는 큰 결심을 했죠. 보여줘야 믿을 수 있으면 제대로 보여주겠다고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맞춰 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도 탐탁치 않아 하셨죠. 굳이 한국을 왜 가야 하냐며 차라리 아시아에서 선진국인 일본에 가자는 말과 함께요. 한국에 가서 내가 말한 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냐면서 겨우겨우 부모님을 설득해 한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나 혼자로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니 도와달라고 부탁해 두었고요. 그리고 내 노력은 보기 좋게 결실을 맺었죠. 부모님은 인천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내가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내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공항 내부를 두리번거리는 부모님을 보니 뭔가 통쾌한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 서울로 가는 지하철에 직접 타본 부모님은 그 쾌적하고 세련된 모습에 감탄하면서 비로소 내 이야기 속의 한국이 조금의 과장도 없는 현실이란 걸 깨달으셨죠. 그렇게 한국에 있는 내내 부모님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마치 미래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다고 하셨고요.
전통과 초현대식 시설이 공존하는 서울 시내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곤 하셨죠.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의 도움으로 부모님 입맛에도 잘 맞는 한정식 집에서 만찬을 즐겼고요. 내가 평소에 한국 동료들과 자주 갔던 맛집과 다양한 장소도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둘러봤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나는 짓궂게 한마디 했어요. 아직도 한국에 열쇠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요. 부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며 내 답답했던 마음은 씻은 듯이 내려가 버렸답니다. 이제는 입이 아프게 한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눈으로 몸으로 한국이 독일 사회보다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는지 몸소 체험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부모님의 또 다른 불평에 시달리고 있지 뭐예요? 열흘간의 여행은 너무 짧게 느껴졌다나요? 그렇게 한국이 놀라운 줄 알았다면 열흘쯤 더 있다가 와도 좋을 뻔했다고 하시면서요. 이번엔 한국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면서 내년 휴가도 벌써 한국으로 결정하셨다네요. 이렇게 확 달라진 두 분 태도를 보니 한국에 다시 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언쟁을 벌일 일은 없을 것 같아 안심이고요. 다만 걱정되는 건 독일 생활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눈부신 속도와 쉴 새 없는 변화에 또 다시 적응하느라 고생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요. 한국에 있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을 떠나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 바로 시간의 흐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은 거의 모든 업무와 행정 절차에서 여전히 문서와 우편을 고집하고 있고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살다 돌아온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며 의심부터 하거나 눈으로 보기 전엔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죠. 물론 유럽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류 문화의 폭발적인 인기와 SNS를 통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지만요. 지금도 편지와 우편, 만년필, 아날로그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유럽 기성세대들은 아집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한국이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곤 해요. 그 밖에 한국에서 살았던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습관 때문에 겪은 이런저런 해프닝과 서로의 경험담을 온라인과 SNS에 공유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것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에서 은행 카드를 5분 만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독일에 있는 엄마는 내가 사기를 당한 줄 알아요. 돈 조심해야 한다면서 나를 막 나무라지 뭐예요? 독일 같으면 은행 담당자와 예약 잡는데 최소 일주일, 은행 계좌 개설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받는데 2주, 은행에 다시 예약 잡아서 현금카드 신청하는데 일주일, 현금카드를 우편으로 받는데 최소 2주,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현금카드 수령을 확인한 다음 현금카드 핀 번호가 우편으로 오는데 일주일이 걸리니까 엄마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게 무리도 아니죠. 엄마를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직접 보여주고 싶다니까요. 한국에 다녀온 뒤로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바닥에 내려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을 때가 있어. 그러다 바닥에 차가운 감촉을 느끼고 놀라서 일어나지. 주변 사람들은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싶은 표정으로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 앉는 나를 보곤 해. 한국에 있을 때 온돌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에 엉덩이부터 따뜻해지는 그 기분이 참 좋았거든. 그래서 나도 한국 사람들처럼 소파에서 내려가 바닥에 앉곤 했던 게 이젠 습관이 된 모양이야. 한국에 다녀온 뒤로 나를 쓸쓸 같다고 놀리는 친구 녀석들이 생겼어. 왜냐면 예전에 난 다른 영국 남자들처럼 우산을 거의 쓰지 않았거든. 그런데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우산을 꼭 챙기는 습관이 생겼지. 게다가 우산을 쓰고 나면 집에 오자마자 우산을 펴서 현관 앞에 늘어놓게 되었거든. 그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다니까? 난 한국에서 2년간 살다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웃을 때 박수를 치는 버릇이 생겼지 뭐야? 한국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을 때 박수를 치고 옆 사람을 손으로 치고 있더라고. 한국에 있을 때는 다들 그러니까 자연스러웠지만 이태리에 돌아온 뒤로는 주변 사람들이 약을 먹은 사람처럼 취급하더라고. 한국에서 살다 온 유럽 사람들은 아마 계좌 송금 때문에 낭패 본 경험이 있을 거야. 독일에서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신청하면 같은 은행이면 다음날, 타행이면 2-3일 후에 송금받는 사람 계좌에 돈이 들어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0.1초 만에 온라인 송금이 완료되잖아. 그 바람에 독일로 돌아가서 중요한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한국처럼 바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착각해서 문제가 커진 일이 있었어. 사정을 설명해도 여기는 독일이라는 대답만 돌아온다고.
네, 한국에서 일하다 독일로 돌아간 안나 씨와 대화 나눈 것을 영상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올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형적인 유럽 꼰대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중년 이상 연배인 분들, 상상을 뛰어넘는 꼰대들이죠. 자기가 눈으로 본 거 아니면 절대 안 믿고 자기들이 세운 질서가 최고라 생각하고 유럽은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고 지금도 제국주의 시대인 줄 아는 양반들. 한국 오기 전까지는 북한하고 구분도 못하다가 와보면 눈이 돌아가고 멘붕 오는 거 자주 봅니다. 사실 프랑스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독일이 빠르고 정확한 편이긴 해요. 어디까지나 프랑스에 비하면요. 프랑스는 계좌이체가 일주일 넘게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급한 돈은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유럽 사회는 아날로그의 극치거든요. 일본은 양반이라니까요. 일 때문에 해외 나갈 때마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시간에 한국 같으면 몇 배로 시간을 더 쓰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세상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하지만 한국에 살게 되면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라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을 떠나 의미 없이 날리는 시간을 모으면 똑같은 인생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말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 없이 낭비 없이 시간을 최대로 쓰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똑같은 인생을 다른 나라보다 몇 배는 더 알차게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더위에 휴가 가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 사람답게 쉴 때 쉬고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알찬 휴가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